자, 건강만담 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 최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어린이 관련 주제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 질환 그렇죠. 네. 다뤄보는 건데요. 우리 애도 지금 소화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느낌이 자꾸 배 아프다 그러고. 또 게다가 지금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뉴스에도 나오지만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종류 바이러스 질환들이 많아지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뭐 감기도 감기지만 장염이 아주 흔하죠. 아주 길어지는 장염이 고등학생인데 아주 흔해지는 때입니다. 나이 관계 없어요? 나이하고 관계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온 가족이 다 장염인 집도 있어요. 뭐 같이 뭘 잘못 먹은 거 아닌가? 그 잘못 먹어서 생기는 그 뭐 예를 들면 장염이라든지 증상들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건 거의 대부분 금방 없어져요. 네. 일반적으로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좀 오래 가면서 배도 부글부글 끓고 아프지 않아도 좀 소화기가 편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죠. 그래요. 우선 어린이 관련해서는 지금 유아에서 이제 학교 가기 전 이런 애들 주로 많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체하고 토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왜 그런가 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누누하게 얘기하지만 애들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애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 소아과의 전제 중에 하나죠. 덜 발달된 거요? 그렇죠. 덜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안에 음식이 특별히 없어도 소화기가 계속 적당한 수준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이 기능이 성숙하면 생기는 일인데 네.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뭐 기분 나쁜 게 있거나 뭐 마음에 뭐가 안 들거나 그러면은 혹은 뭐 체력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소화기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멈추기도 해요. 운동을 멈춘다고? 그렇죠. 운동을 멈춰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입에서부터 항문 방향으로 있는 연동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어서 생기는 운동들이 없어지면서 금방 체하게 되죠.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게 밑으로 내릴 수 없는 물건인가 보다. 그래서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반납. 반납. 나가. 아니면은 밑으로 내리는 게 빠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밑에 부분에 있으면. 그럴 때는 물을 쏟아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죠. 이게 이제 풀어지는 변이나 설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토하거나 체하는 건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운동. 소화기의 운동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기보다는 그런 요인이 어른들 중에서도 왜 있죠. 예,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원래 소화기가 진짜 약한 사람들인 거죠. 어른들 중에서도. 왜 우리처럼 식욕 좋은 사람들은 뭐 뭘 먹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기분 나쁘다 잘 먹고 일반적으로 토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리는 게 훨씬 빠른 상태.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부터 흔히 얘기해서 대변 보는 상태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내려가고 거기서 빨리 내보내고 싶으면 설사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른들한테 사실 많이 생기는 일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어린이들한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원래 이제 성숙하지 않아서 운동성이 떨어지면 생긴다. 근데 운동성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스트레스 좀 받고 아니면 뭐 날이 춥고 아니면은 뭐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에너지를 소화기에 다 못 쓰는 경우, 그런 경우 선천적으로 뭐 그런 걸 보이는 친구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체하는 상태인 거고 체하는 상태가 되면 토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운동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스펙트럼이 이만큼이 생기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은 열받아 가지고 뭐 애가 막 하도 울어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체하는 건데 이쪽에는 예를 들면은 소화기가 계속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뭐 덩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움직임을 아예 잘 못하게 신경이 발달이 아예 안 돼가지고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선천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심각한 문제들까지 이만큼이 생기는 거죠. 밥을 잘 안 먹는 경우에도 그 관련이 있어요? 소화기 질환하고? 물론입니다. 이 밥을 안 먹는 것도 위에서부터 항문 방향으로 음식이 쑥쑥 잘 내려가는 애들은 안 먹을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물론 그렇죠. 여기서 또 격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잘 내려가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똥을 못 는다. 똥 얘가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진료할 때 똥이라고 대변을 못 본다. 네.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할게요. 똥이라고 똥이 해도 되죠. 좋죠. 괜찮죠. 네, 뭐 정상 뭐라 그러지? 표준어. 그렇지. 일상적 그렇습니다. 언어죠. 네. 똥을 못 는다. 그러면 밑에 하부 위장관이 움직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차 있으니까.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보내는 힘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가벼운 상태지만 우리가 흔히 체하면 꽉 막혀가지고 막 토하거나 막 가슴이 통증이 생기고 뭐 배 아프고 이런 건데 그러지 않고 은근히 체한 상태가 되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버릇되면은 3일에 한 번보다 더 드물게 대변을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 안 먹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른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입이 짧아. 아, 입이 짧다. 네, 입이 짧다. 그래서 근데 그게 다른 요인이 있는 거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밑에 위장관의 운동성이 떨어져도 잘 안 먹게 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똥 누면 그럭저럭 먹어요. 똥 누는 날은 그날은 그냥 그럭저럭 먹는데 똥 못 누면 또 안 먹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 티가 딱 나는 거죠. 아, 똥 때문에 안 먹는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 안 먹는 아이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주머니가 작은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네, 그 배꼽이 작다고 얘기하죠. 주머니가 작으면 많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고 그거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힘드니까. 어른들도 과식하면 힘들고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먹는 양이 다를 뿐이지. 예, 엄청 많이 먹어야지 그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조금만 먹어도 이게 차면 애들이 힘들기 때문에 안 먹게 돼요. 두 번째는 소화기는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할 그렇죠. 뿐이지 다 근육이에요. 우리 막창 뭐거 말고 쫄깃한 것이. 네네. 어쨌든 갑자기 침이 고요. 배고픈데. 근데 어쨌든 그 근육이 얇은 경우. 그것도 선천적으로. 그렇죠. 네, 근육이 얇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음식이 주머니가 커도 음식이 들어가면 확 처지고 이걸 밑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먹게 되죠.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입이 짧은 애들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뭐 관심을 가져줄 때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건 약간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외에도 뭐 증상, 소화기 증상, 아이들의 소화기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입이 짧거나 뭐 잘 체하거나 변을 잘 못 보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소화기 질환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사실 안 먹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그러긴 하겠네요. 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는 건 사실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중요하지 않고 많이 먹는 아이들의 식습관이 보통 안 씹고 삼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안 씹고 삼키는 일이 생기면 보통은 우리가 곤죽을 만들어 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곤죽을 만들어서 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저분자 물질로 아주 영양분으로 음식물을 나누어서 흡수하게 되는데 안 씹고 삼키면 이걸 뱃속에서 다 완전히 곤죽을 만들어서 분쇄해 가지고 장으로 넘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분자 물질이 아니라 고분자 물질 상태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장이 이런 고분자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걸 빨리 내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흡수하는 문을 크게 열어가지고 다 빨아들여요. 덩어리를 더 크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흡수를? 예, 흡수를. 이게 장이 관이 있으면 관 안에 음식물이
큰 덩어리가 있고 작은 덩어리가 있을 때 네. 작은 덩어리만 흡수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인데 큰 덩어리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 흡수하는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큰 덩어리들 다 빨아들여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쉽게 애들이 옆으로 크죠. 비만.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크게 되면 그 다음 문제들이 아주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흔히 요즘에 아주 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조숙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성장을 방해해요. 에너지가 위아래로 자라는 데 쓰이질 못하고 옆으로 크는 데 자라기 축적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애들이 허겁지겁 삼키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시고 판단해서 아이들이 꼭꼭 씹어 먹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입이 짧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얘는 식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죠. 식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 부모님들도 다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긴 있지만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빨리 먹어라. 느리게 먹으면 뭐 아이 당장 8시까지 옷 다 입고 치카하고 가방 메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민기적 거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점심시간에 급식할 때는 어떻겠어요? 예. 그러면 빨리 먹고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빨리 먹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어른들은 뭐 우리 사실 맘만 먹으면 5분이면 밥 한 그릇 다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실제로 몸에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놈들만 쓸데없는 노폐물들만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됩니다. 아 그럼 여기 약간 팁 같은 거 일 수도 있는데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거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요? 꼭꼭 씹어 먹는 훈련하면 양을 똑같이 먹어도 살 빠집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거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늘려야겠네요. 시간을 두고 30분 이상 먹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네. 현대 사회에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이나 사회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게 가능할지는 뭐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긴 한데 네네. 반드시 느리게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화기 질환 원인은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렇죠. 얘기할 근데 수 이제 있겠죠.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유식 먹을 때 네. 모유는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거든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완모라고 하죠. 모유 수유만으로 아이를 어쨌든 6개월 이상 키우는 거를 이제 완모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모유 수유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얼마나 맛이 몇 cc 나오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식 먹을 때 보면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유식 먹을 때는 잘 먹으면 일반적으로는 얘는 적어도 주머니가 작지는 않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상세히 따져봐야 되지만 큰 틀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갑자기 애들이 안 먹기 시작해요. 돌진하면 어른밥 먹잖아요. 네. 어른밥 먹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안 먹기 시작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합니다. 얘가 주머니가 작은 아이인가 아니면 근육이 얇은 아이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가 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 일시적인가에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씹고 삼키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 이게 훈련하거든요. 그게 씹고 삼키는 훈련이 만 3세 됐을 때 완성돼요. 마치 안 넘어지고 걷기 뛰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세인 것처럼 실제로는 씹고 삼키는 훈련이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귀찮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 물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선천적인 것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배꼽이 작다 이거 뭐 일반적으로 선천적이에요. 환자가 그런 애들이 오면 이거 주머니가 작은데요. 그 치료 대상이에요? 주머니 치료할 작다고? 수 있죠. 치료할 수 있죠. 주머니가 작은 걸 치료해야 되나? 그것만 가지고 치료해야 되나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죠. 네. 그것만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데까지 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어날 때 출생 체중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키, 성인 키를 가지고서 얘가 자라야 되는 정상적인 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 경로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만 3세 이전에는 몸무게가 안 느는 거죠. 안 먹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양 조금 먹어도 엄청 잘 크는 아이들 사람들이 있고 왕창 먹어도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흡수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댁에서 생활 관리하는 걸로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머니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오시니까 환자들 네. 어머니 아버지 딱 보고서 여쭤보면 티가 딱 나요.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입이 짧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유전이에요, 또? 100%. 네, 100%입니다. 엄마 아빠가 엄청 잘 먹는데 애가 잘 안 먹는 경우는 치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백골이 작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근육량의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죠. 선천적인 문제 중에서 그 근육량이 적은 거는 근육량이 적으면 근육을 키우면 되잖아요. 근육은 자라니까 운동시키면 내장도 운동시키면 근육이 자라죠. 근육이 자라죠. 그렇죠. 당연한 내장 거 근육을 아니겠어요? 어떻게 키워요, 근데? 내장 근육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뭐 주물럭주물럭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 준다고 해서 더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예. 음식을 넣으면 됩니다. 음식을 대신에 근육이 작은데 70kg짜리 저기 바벨 같은 거 들 수 있겠어요? 못 안 되죠. 들잖아요. 네. 쉽게 근육이 작을 때에는. 처음에는 2kg, 5kg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근육이 얇다고 판단이 되는 아이들은 음식을 하루에 3끼를 주는 게 아니라 3끼 분량을 5끼, 7끼로 나눠서 주면 돼요. 훈련을 시킨다는 그렇죠. 건데. 조금씩 자주 먹게 만들면 근육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입안에다가 방울토마토 넣어주고 빵 쪼가리 넣어주고 쿠키 넣어주고 해서 계속 뭔가 뱃속에 들어가갖고 움직이게 만들면 근육도 자랍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하는 게 훨씬 성장 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리하지만 일단 댁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좀 마무리하면은 이런 거죠. 소화를 잘하고 흡수를 잘하는 영양분 흡수를 잘하는 상태가 건강한 내장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내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곤죽이 된 상태에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씹기 운동. 네. 네. 오랫동안 물고 있는 아이들도 삼켜요, 결국 그냥. 안 씹습니다. 꿀떡. 네네. 왜냐하면 곤죽이 되면 삼키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씹고 삼키기 훈련이 안 돼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꼭꼭 씹어 먹으면 내장이 건강해지기가 좋다. 두 번째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야채는 특히나 이제 식이섬유라고 얘기하는 네. 거 섬유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은 소화기 운동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소처럼 만들어주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식 동물의 장이 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걸 몽땅 그것만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육식 동물하고 똑같은 길이의 장을 갖고 있으면 으깨지다 말고 영양분 다 남아 있는 놈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장이 길어진 상태로 진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하면 이게 으깨면 으깰수록 그 다음에 야채면 야채일수록 영양분 장을 더 운동을 많이 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그렇게 크구나. 그건 주로 비만한 사람들을 제 얘기한테. 아, 2가지만 다 기억하면 된다는 거네. 그렇죠. 코끼리가 풀만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네. 풀을 하루에 100kg씩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양이 다르구나.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2가지 딱 기억하면 되겠군요. 우리 어린이들 내장을 튼튼하게 키우는 그렇습니다. 거. 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그 역할을 해줘야겠네요. 아무래도
그 참 이럴 때 난감한 거죠.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애 천천히 먹여야 된다. 그럴 시간이 그렇죠. 뭐 애들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약간 네. 딜레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좋은 음식 찾아서 먹이시는 거는 다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옛날에 비해 옛날에는 못 먹어서 허약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먹어서 허약한 애들은 없어요. 다 좋은 거 먹는데 양하고 질이 있다 그러면 질은 다 좋아요. 아무거나 뭐 먹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양이 항상 문제인 거고 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식사 시간을 길게 잡고 네. 꼭꼭 씹어서 야채를 풍성히 네. 제철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이것이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회 어린이 소화기 질환 2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꼭꼭 씹어 먹기, 야채를 많이 먹기. 네. 이렇게 해서 8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